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순열에 대해서 얘기들을 쭉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일단 그 순열 전체에 대해서 먼저 순열에서 제일 쉬운 내용들을 조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74번. 맨 앞에요. 프린트 맨 앞에. 자, 74번 보시면 뭐 등식 뭐라고 줘 있냐면 MP3 더하기 3 곱하기 MP2 계산 문제입니다. 그냥 얘가 5 곱하기 M 플러스 1P 2 만족시키는 n의 값을 찾아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거죠? MP3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거를 공식으로 막 m팩을 n-3팩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려워. 알겠습니까? MP3의 의미를 보라고. MP3의 의미는 뭐였어?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몇 가지 경우수? n 곱하기 그 다음 번째 n-1 곱하기 그 다음 번째 n-2가 나오는 게 MP3입니다. 그죠? 그거 더하기 3 곱하기 NP가 뭐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2명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의자에 n명 중에 1명 앉혀. 두 번째 의자에 n-1명 중에 1명 앉히면 되죠? 걔가 5 곱하기 n 플러스 1p2는 뭐예요? n 플러스 1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2명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야? 첫 번째 의자에 앉히는 애들이 n 플러스 1명 중에 1명.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째 의자에 앉히는 애가 n명 중에 1명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n을 다 없애버리면 되죠. 되고 있습니까? n을 다 없애버리면 남는 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정리하시면 얼마죠?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더하기 3n 빼기 3 2 얼마? 5n 더하기 5가 됩니다. 남는 거 정리하시면 n제곱 그 다음 빼기 3n 더하기 3n 뭐 사라지겠죠? 그래서 넘어와서 빼기 5n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라고 될 거고요. 그래서 n 빼기 6과 n 플러스 1은 0입니다. 구하고 싶은 n 값은 6이나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는 아닐 거니까 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히 계산하시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번째 이제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는 7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쌤 너무 추워요. 77번을 보십시다. 자, 77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 3명의 학생이 분식점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5가지의 메뉴 중에서 한 가지를 주문하려고 한답니다. A와 B와 C가요 김밥, 라면, 쫄면, 우동, 그리고 떡볶이. 자, 주문합니다.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에 쓰죠. 됐습니까? 그럼 나 이 5개 중에 뭐 하면 돼? 3개 그냥 줄 세우시면 되겠죠? 네. 됐어요? 다음. 그다음 82번 볼게요. 자, 8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C, D 5사람이 5인승 승용차를 탑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A와 B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할 때 5사람이 자리에 앉는 방법을 씁니다. 5명이 이렇게 5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운전석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 A 또는 B만 앉을 수 있어요. 나머지 애들 앉히면 되죠? 그래서 먼저 A 또는 B를 먼저 운전석에 앉히고 나머지 몇 명? 4명 줄 세우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정수 만들기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 5번째인가요? 5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5번째 내용은 정수 만들기. 그런데 아까 정수 만들기 했어 안 했어? 0이 들어가는 경우 0이 안 들어가는 경우 조금 다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니? 그래서 이제 85번 그냥 바로 볼게요. 자, 85번 보면 0부터 6까지의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0, 1 쭉 해서 6까지의 7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서로 다른 세수니까 중복 허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0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면 뭐해? 0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썼으니까 다시 몇 개 남았어? 0을 포함해서 6개. 아무튼 하나를 썼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5개. 그래서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90번 보자. 자, 90번을 보면 0, 1, 2, 3, 4가 있어요. 0, 1, 2, 3, 4.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숫자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서 나는 세 자리 정수를 만들겠대. 그런데 이 세 자리 정수가 뭐래? 3의 배수가 되면 된대요. 이 세 자리 정수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니?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야? 3의 배수의 배수 판정법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3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한다고?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각 자리가 0, 1, 2, 3, 4죠? 이 중에 제일 큰 놈을 만들더라도 2, 3, 4를 쓰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2, 3, 4 쓰면 얼마야? 5에다 4도 하니까 9죠? 그래서 아무리 커봤자 3의 배수 중에 나올 수 있는 건 9밖에 없어. 그래서 난 뭐 하면 돼? 이 세 개의 자릿수 합이 3이거나 6이거나 9가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3이 되면 돼요. 그럼 숫자 3개 더해서 3 될 수 있는 거 뭐 있죠? 1하고 2하고 얼마? 0을 쓰면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3은.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6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숫자 3개를 더해서 0 포함해서 0, 1, 2, 3, 4까지 숫자 3개를 더해서 6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0하고 얼마? 2하고 4 이거밖에 없고요. 0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요 1하고 2하고 3 이거밖에 없어요. 또 다른 수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 9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9는 방금 했어. 뒤에 있는 제일 큰 거 3개를 더해봤자 9밖에 안 돼. 맞니? 그래서 뭐야? 2하고 3하고 4입니다. 그럼 이제 줄 세워봅시다. 1, 2, 0 이 3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정수 몇 자리 있어요? 제일 처음에 1 또는 2가 와야겠죠? 두 가지 곱하기. 그리고 뭐해? 남아있는 두 자리에 두 개의 수를 줄 세우면 돼. 2팩토리얼.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0, 2, 4 0, 2, 4도 근데 얘랑 똑같죠? 같은 거니까 0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3개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2팩토리얼 거기 더하기. 그 다음에 1, 2, 3입니다 1, 2, 3은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3팩토리얼. 그 다음 2, 3, 4는 얼마라고요? 3팩토리얼.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시면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정수 만들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원순열이란 걸 할 거예요. 유형 10번을 보시면 돼요. 자, 6번째 유형인가요? 원순열. 아주 중요한 놈이죠. 자, 원순열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원순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야? 회전목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동산이 좀 크지 않은 놀이동산에 회전목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여기 앉았어.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았어요. 이렇게 앉는 경우나 A가 이쪽에 앉고 B가 이쪽에 앉고 C가 이쪽에 앉는 경우나 A가 이쪽에 앉고 B가 이쪽에 앉고 C가 이쪽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맞니? 여기 있는 이 원순열 ABC를 시계 방향으로 120도 정도만 회전하면 요 모양이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있는 요 놈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120도 정도 회전하시면 이 모양이 되는 거 맞아? 네. 여기 있는 이놈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하시면 얘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뭐야? 한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내 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이게 된다라는 걸 아는 상태로 얘네가 전부 다 동일한 경우의 수야 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원순열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원형의 탁자가 있었어요. 이 원형의 탁자에 내가 몇 명을? n명을 앉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원형의 탁자에 n명을 앉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의자가 n개가 있어서 뭐해? 회전하면서 딱딱딱딱 돌면서 다 같은 경우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n명을 앉히는 몇 가지? n 팩토리얼 가지수를 뭘로 나눠요? n가지로 나눈 거지. 그런데 이 나누는 n은 여기에 무엇을 나누면 돼요? 나누는 경우 이 n은 뭘 나누면 돼? 서로 같은 자리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같은 자리가 몇 개니? 그 같은 자리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다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순열의 문제, 어려운 문제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둘 다는 아셔야 돼요. 자, 아무튼 두 번째 방법은 뭐 한다고? 나는 뭘 하고 싶다고? 원순열을 파괴시키고 싶어. 원순열의 문제를 원순열이 아닌 걸로 풀고 싶어요. 원순열의 문제를 원순열이 아닌 걸로 풀려면 이 구조를 서로 다 같은 자리라고 했던 걸 서로 다른 자리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그 만들어주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를 보스라고 하자. 다시 얘기해서 똑같아요. 원탁이 있었어. 이 중에 내가 다시 n명을 여기에 앉히고 싶어. 자,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이 왔어. 원탁에 앉으려고 해. 그럼 돈 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가 보스일 거고. 그럼 보스는 내가 정했어? 안 정했어. 그 중에서 n명 중에서 돈 내는 놈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먼저 앉아.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봤더니 어느 자리에 앉아도 어차피 돌려버리면 맨 위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또 다시 그래서 보스를 내가 여기에 앉혔어. 보스를 여기에 앉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보스를 기준으로 보스의 왼편 첫 번째, 왼편 두 번째, 왼편 세 번째, 오른편 한 번째, 오른편 두 번째, 오른편 세 번째 전부 다 뭐가 돼? 다른 자리가 돼버렸어. 아무도 앉지 않았을 때는 다 동일한 자리였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도 관계가 없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앉음으로써 나머지 자리가 어떻게 돼버렸어? 다 특별한 자리가 돼버렸지.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 원순열이 파괴됐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n명이 왔어. 그 n명 중에 보스가 나올 거야. 보스가 앉아. 그래서 앉았어. 그러고 보스가 앉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n-1명이 남았지. 그래서 뭐가 돼? n-1 팩토리얼로 나머지 사람들 앉아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순열을 푸는 방법입니다. 되고 있니? 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 10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 136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 5명 그리고 여자 5명. 얘네 10명이 원탁에 앉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앉는 방법을 씁니다. 됐어요? 누구니 얘들아?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원탁에 앉힐 거야. 근데 남자랑 여자랑 뭐 하자? 교대로 앉히자고. 맞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이 남자 5명과 여자 5명을 교대로 줄 세우면 돼요. 남자 5명과 여자 5명 교대로 줄 세우는 경우 수가 몇 가지? 5팩 곱하기 5팩 그리고 뭐해? 꽉찍기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2가지. 됐어요? 이게 10명을 줄 세운 거야. 교대로. 이해되고 있니? 그런데 이 10명을 다시 이 원탁 10개의 원탁 자리에 앉힐 거야. 앉히려고 봤더니 뭐야? 이 10개의 자리가 지금 아무도 앉지 않았으니까 다 동일한 자리죠. 그래서 뭐 하면 돼?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1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야. 알아먹고 있니? 다음 138번입니다. 138번을 봤더니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 사이에 자녀 1명이 앉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보스, 즉 원순열을 파괴시켜버립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 5개의 자리에 뭐 한다고?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5명이 앉을 거야. 됐어요? 근데 부모와 부모 사이에 뭐 해야 돼? 자녀 1명이 앉아야 돼. 그럼 부모는 2명이고 자녀는 3명인 거죠? 됐어? 자, 이 5명의 구성 중에 대빵이 누구야? 보스가 누구야? 엄마. 보스는 항상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보스가 앉았어. 엄마가 여기 앉았습니다. 보스가 앉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똑같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앉았어. 5개의 자리가 사실은 아무도 앉지 않았으면 다 동일한 자리니까. 자리 6개. 왜? 6명이야? 부모 2명. 부모 2명에 자녀 3명. 3명. 아. 5명. 숫자 세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지? 자, 그래서 부모가 여기 앉았어요. 엄마가 여기 앉았어. 엄마가 여기 앉았으면 이제 아빠가 앉아야 돼. 근데 아빠는 어디 앉아야 돼? 엄마하고 한 칸 띄고 앉아야 돼. 맞아?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앉거나 여기 앉아야겠죠. 그래서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아빠가 여기 앉았어. 아빠. 자, 아빠가 여기 앉았으면 이제 여기에 뭐 해야 돼? 자녀 앉혀야겠죠. 그럼 3명의 자녀 중에 여기 1명 앉아야 되지. 근데 어차피 자녀는 무조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3명의 자녀 그냥 줄 세우면 돼요. 3패 끝. 됐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140번 볼까? 자, 140번을 봤더니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2명. 어떻게 앉히지? 원탁에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됐어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돼. 그럼 난 뭐 해야 돼? 야, 여학생끼리 이웃하니까 얘네가 둘이 편먹은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대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탁에 얘네 한 덩어리, 얘네가 보스예요. 그래서 여학생 2명이 여기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몇 명? 1명, 2명, 3명, 4명, 남자 4명 줄 세우면 되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학생 2명을 여기에 앉히려다 봤더니 여학생 2명이 A 여자, B 여자와 B 여자, A 여자 다르죠? 그래서 뭐야? 여학생 2명 줄 세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학생 4명 줄 세워서 앉히면 되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146번 볼까요? 자, 146번을 봤더니 어른이 2명, 어린이 4명. 자, 이렇게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을 원형의 탁자에 앉힐 때 어른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원형의 탁자에 몇 명이 앉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자리에 6명 앉으시면 됩니다. 어른 2명이, 근데 어른 2명이 엄마 아빠야. 보스 있죠? 보스 나와? 그랬더니 엄마가 나왔겠죠. 엄마 앉아? 그랬더니 용준아, 엄마가 여기 앉았어요. 맞습니까? 엄마가 여기 앉으면 지금 여기까지 앉는 거는 경우수가 아니야. 그냥 한 가지야. 맞니? 엄마는 어디 앉아도 어차피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엄마가 여기 앉으면 아빠는 뭐 한다고? 엄마랑 싸웠으니까 이제 멀찍이 떨어져. 엄마 무서워요. 떨어져서 앉아야 돼.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곳은 3군데. 그래서 아빠는 3군데 중에 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서 아빠가 앉았어. 그럼 나머지 몇 개의 자리에? 4개의 자리에 어린이 4명 앉히시면 되겠다. 됐어요? 원순열 문제들은 단순합니다. 즉 원순열의 문제를 2가지의 방법으로, 내가 알려준 2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그 2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졸라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149번. 자, 149번 봤더니 이러한 삼각형의 정삼각형에 테이블에 2자리씩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몇 명? 6명이 앉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자. 이제 원형이 아니라 이상한 모양이 나왔어. 자, 여기서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의 자리가 있을 거고 종류마다
동일한 자리는 몇 자리가 있는 걸까? 자리의 종류부터 봅시다. 되니? 자, 이 자리랑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달라요. 왜 다르죠?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앉았어. 앉았으면 어떻게 됐어? 나의 왼편이 모서리고 나의 오른편에 사람이 앉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자리는 나의 왼편에 사람이 있고 나의 오른편이 모서리가 되죠. 그러니 다른 자리라고. 맞니? 그러면 이 자리와 동일한 자리가 있을까? 네. 돌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돌리면 여기로 가겠죠. 다시 돌리면 되지. 이걸 돌리면 여기 오겠지. 마찬가지죠. 이 자리랑 동일한 자리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랬으면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예. 두 자리의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각 종류마다 같은 자리가 몇 개씩 있어. 예. 이 종류의 자리가 몇 개 있어? 세 자리가 있죠. 이 자리의 종류가 세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같은 종류마다 동일한 자릿수가 세 개씩 있습니다. 되고 있니? 첫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첫 번째 방법은 6명을 내가 줄 세울 거야. 맞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6명을 줄 세울 거니까 6팩이에요. 근데 걔를 나눌 거예요. 뭘로 나눌 거야? 동일한 자리의 자릿수. 맞니? 동일한 자릿수 몇 개? 3팩 아니라 3. 3. 알겠습니까? 3. 두 번째. 원수녀를 파괴하고 싶어. 자, 원수녀를 파괴했어. 6명이 왔어. 6명 중에 야, 보스 나와. 그때 보스가 나왔어. 나온 보스가 앉아 라고 했더니 나온 보스가 이제 뭐야? 지금까지 원형에서는 어느 자리든 다 동일한 자리였으니까 어디에 앉든지 간에 위에 앉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보스는 뭐 해야 돼? 다 동일한 자리가 아니라 자리의 종류가 몇 종류야? 두 종류의 자리의 종류가 있어. 그래서 두 종류 중에 한 자리에 보스가 앉아야겠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스가 앉았어. 보스가 여기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 보스를 기준으로 나머지 몇 개의 자리가 5개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5명 그냥 줄 세워서 앉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풀 수 있으면 돼요. 다시 151번 보자. 자, 151번을 봤더니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네요. 한 자리, 두 자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자리가 있어요. 자, 나는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고 종류마다 동일한 자릿수는 몇 자리가 있을까?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냐? 봤더니 여기 이 자리와 같은 자리가 뭐야? 맞은편에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와 같은 자리가 뭐예요? 여기 이 자리와 같은 자리가 여기 이 자리와 같은 자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4종류의 자리 종류가 있고요. 각 종류마다 같은 자리는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의 방법으로 풉시다. 첫 번째 방법은 뭐 한다고? 일단 몇 명? 8명을 앉을 거니까 그냥 8로 8팩 하시면 됩니다. 근데 8명이 앉았더니 각 자리의 종류마다 같은 자리가 2개씩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몇 개? 2로 나눠주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원수녀를 파괴시킵시다. 원수녀를 파괴시키기 위해선 8명 중에 야, 보스 나와. 보스가 나왔어. 앉고 싶은데 앉아? 앉고 싶은데 앉으려고 봤더니 자리의 종류가 몇 종류였어? 4종류였어. 그래서 보스가 아무데나 앉았습니다. 보스가 앉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보스를 기준으로 다 다른 자리가 되버리죠. 맞아? 그래서 몇 명? 7명 줄 세워서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 알아먹고 있어요. 다시 153번 보자. 자, 153번을 봤더니 그림은 정사각형에 두 대각선을 그어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거예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영역. 얘들아, 이 4개의 영역이 돌리면 같다는 거 알겠니?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래서 이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에서 4개를 골라 색칠할 때 됐어요? 서로 다른 7개의 놈들 중에 4개를 골라서 색칠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일단 나는 여기에 몇 개 색칠할 거야? 4개. 4개 색칠할 거야. 그럼 첫 번째 방법을 해보자. 얘는 구할 필요가 없죠.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야? 얘의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한 종류예요. 자리마다 같은 자리 몇 개야? 4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 그럼 나는 먼저 뭐 해야 돼?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 색깔이 7가지의 색이 있어요. 맞니? 7가지의 색 중에 몇 개? 4개를 줄 세우면 돼. 그래서 얼마? 7P 얼마? 7P4라는 거죠. 됐어요? 괜찮니? 자, 이렇게 줄 세우고 나면 그런데 뭐 한다고? 이 4자리가 돌아가면서 같으니까 4로 나누면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들아 7개의 색깔 중에 맞습니까? 7개의 색깔 중에 보스 나와 그때 보스가 나오겠죠. 누군지 몰라 누군가 나왔어. 맞니? 보스 앉아 그랬어. 4개의 자리가 다 똑같잖아. 맞니? 그래서 7개 중에 하나가 앉았어요. 맞습니까?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6개의 색 중에 뭐해? 보스가 여기 앉으면 나머지 자리가 들어간다고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6개 중에 몇 개? 3개 줄 세우시면 된다. 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어? 자, 잠깐만. 치료 안 뽑혔냐고? 색깔 먼저 골라야 되지. 다시. 근데 이거랑 똑같나? 다시 7개의 색깔 중에 내가 기본적으로 7개의 색깔 중에 4가지 색을 선정하고요. 그 선정한 4가지 색 중에 이 4가지 색 중에 야 니네 앉고 싶... 보스 나와. 그래서 보스가 앉았어. 나머지 3개가 다른 자리니까 3팩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조합을 내가 안 해서 이렇게 안 풀고 방금처럼 썼는데 그 쓴 게 서로 다른 7개 색깔 중에 4개의 자리에 앉힐 거야. 그래서 7개를 뽑아야 되네요. 답이 없어요. 어? 1번 계산하니까 답이 없는데. 이게 답이 없다고? 1번. 이게 답이 없다고? 잠깐만. 7개의 색깔 중에 4개를 줄 세워. 7개 서로 다른 7개 중에 4개를 줄 세워. 그 4개 줄 세운 걸 4로 나누면 맞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보자. 158번을 볼게요. 자, 158번. 자, 158번 보면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원 하나, 원 2개, 원 3개가 있고요. 이 원의 중심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로 잘려져 있어? 이 팽네처럼 생긴 거 하나, 둘, 3개와 그 다음 요 부채꼴 하나, 둘, 3개, 그 다음 정 가운데 하나. 그래서 총 7개의 영역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7개의 영역에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7개의 색깔을 다 쓸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색칠할 수 있는 경우수,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자, 7개의 색 중에 우리 누구부터 칠한다고? 가운데. 그렇지. 무조건 색칠할 때는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거. 근데 사실은 얘는 제일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칠하는 거예요. 왜 얘만 특별하지? 얘들은 이 자리가 서로 같은 자리죠. 얘들도 이 자리가 같은 자리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얘부터 색칠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7가지의 색 중에 하나를 색칠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색깔이 몇 개야? 6개. 근데 이 6개가 뭘 이루고 있어? 원순열을 이루고 있죠. 맞습니까? 회전해서 같은 거죠.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 2 종류. 종류마다 같은 자리 3개.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됐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6개의 색깔 중에 맞습니까? 보스로 설정하면 어떻게 돼?
보스를 설정하면 어떻게 돼? 6개의 색 중에 야 보스 나와. 그래서 아무가 툭 나오겠죠? 네 앉고 싶은데 앉아. 그랬더니 자리의 종류가 2종류니까 2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겠죠. 남아있는 5개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니까 500 하시면 되겠죠. 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자, 다음 160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인 오각뿔이 있어요. 와우. 대박. 자, 이렇게 생긴 정오각형 오각뿔이 있습니다. 이 정오각뿔의 옆면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할 때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입니다. 즉, 밑면은 색칠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5개의 면만 색칠할 거야. 근데 이 5개의 면을 내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면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색칠할 수 있는 거 자릿수 몇 개? 자리의 종류는 한 자리. 종류마다 같은 자리 5개.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 5개의 색깔을 줄 세워. 그리고 뭐 하면 돼? 5로 나누시면 되고. 보스 설정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야, 색깔 나와. 보스 나와. 보스 앉아. 어차피 5개 다 동일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의 색을 칠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그냥 보스 설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보자. 몇 번을 볼 거냐면 166번을 볼게요. 자, 166번을 보기 전에요.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정육면체에다가 내가 뭐 했어? 6개의 색,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쓸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될까요? 이 정육면체가 있었어? 이 정육면체의 각 면에다가 1, 2, 3, 4, 5, 6을 쓸 거라고. 됐니? 그렇게 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뭐 하면 돼?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돌려도 아무것도 안 쓰면 다 똑같은 거죠.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보스 설정하면 돼. 1부터 6까지 숫자가 쭉 있었어. 야, 보스 나와. 그랬더니 누가 나와? 1이 나오겠지. 대빵이잖아. 1이 나왔어.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 1 나왔어. 그래서 1을 여기에 앉혀. 맨 위에 1을 앉혔어요. 맨 위에 1이 앉았어. 그럼 지금 맨 위에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옆에 있는 4개의 면은 뭐해? 뺑글뺑글 돌리면 원순열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 1의 반대편에 있는 바닥면은 어떻게 돼? 뺑글뺑글 돌려봤자 바닥면은 바닥면이죠? 얘는 특별한 거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숫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에 쓸 수 있는 숫자는 2부터 6까지 5개 중에 하나의 숫자를 쓸 거예요. 됐습니까? 5개 중에 하나의 숫자를 썼어. 그럼 몇 개의 숫자가 남았어? 4개의 숫자가 남았어. 그 4개의 숫자가 이 옆에 4면에 써지면 되죠. 그런데 지금 1을 썼고 만약에 여기에 뭐 3을 썼어요. 그럼 1을 썼고 3을 썼으면 남아있는 게 2, 4, 5, 6이죠. 2, 4, 5, 6이 이 4개의 면에 써질 건데 이게 원순열이라고. 그러니까 뭐해? 이번엔 부보스 나와. 남아있는 4놈 중에 대빵 나와. 알겠습니까? 남아있는 4놈 중에 대빵 누구야? 아무튼 뭐 누가 나왔어. 그럼 걔를 여기다 썼어요. 이 옆면에다 썼어. 됐니? 그럼 걔를 여기다 쓰는 건 뭐야? 어디다 써도 어차피 똑같죠? 돌리면 같은 거니까. 이해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썼으면 나머지 3개의 면이 어떻게 돼?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리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나머지 3개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와우. 알아먹고 있니? 다시 얘는 그냥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적은 거고요. 이번에 나는 뭐 할 거냐면 야, 주사위를 만들자. 주사위의 규칙은 뭐죠? 마주보는 두 면의 숫자의 합이 7이면 주사위입니다. 이게 주사위의 규칙성이야? 상식이에요. 자, 그래서 주사위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주사위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사위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를 구해보자. 됐어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었어. 정육면체가 있었어. 보스 나와. 보스가 얼마야? 1이죠. 1이 나왔어. 1이 나오고 나면 뭐 한다고? 1이 나오면 바닥면에 누가 가야 돼? 6.
무조건 6이 가야 돼. 그러니 바닥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하고 6이 1이 위에 있고 6이 밑에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이 4개의 면에 뭐야? 2, 3, 4, 5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남아있는 4개 중에 야 또 보스 나와. 그랬더니 누가 나와? 2가 나오겠지. 그럼 2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앉아도 상관없어. 2가 여기 앉았다고 했죠. 2가 여기 앉으면 누가? 5가 여기 앉겠죠. 2가 어디 앉아도 상관없다고 아무데나 앉으면 5는 바로 반대편에 앉을 거라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없어. 무조건 1, 6, 2, 5야. 맞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2를 기준으로 1이 있고 6이 있고 2가 여기 있었어요. 2를 기준으로 2의 앞쪽 면과 뒤쪽 면과 맞은편 면. 맞니? 2를 기준으로 맞은편은 5가 쓰이고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자리지? 그럼 남아있는 3하고 4가 뭐 하면 돼? 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사위의 종류는 2종류밖에 없습니다. 오.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숫자의 방향성은 통안 써요. 숫자의 점으로 찍잖아요. 그럼 6도 두 줄로 두 개로 세 개씩 방치하면 좀 다른 쪽으로 그래야 되죠. 숫자의 방향성까지 생각하면 다 달라지겠죠? 됐어? 그래요. 됐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엔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직육면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하고요. 여기 길이도 A야. 그런데 이 길이는 좀 달라. B로 다르대요. 되고 있습니까? 괜찮니? 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또 씁시다. 됐어? 규칙은 없어요. 그냥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돼요. 됐어?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쓰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6개의 숫자가 있었어. 야, 보스 나오겠때 누가 나온다고? 1이 나오겠지. 1이? 앉고 싶을 때 앉아? 라고 했더니 1이 앉으려고 했더니 자리의 종류가 몇 종류야? 뭐라는 거? A, B, A제곱이라는 정사각형과 한 변이 A고 한 변이 B인 직각사각형. 맞습니까? 네.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원순열을 해왔던 건 각각의 자리의 종류가 2종류면 그 종류마다 같은 자리가 다 3개씩 있었어. 동일하게 있었어. 맞아? 그런데 얘는 A제곱이라는 요 자리 이거랑 똑같은 자리가 몇 자리? 2개 있고 A, B라는 요 놈, 이 놈과 똑같은 자리는 몇 개 있어? 4개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 얘는 야 보스가 여기 앉아 혹은 여기 앉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 나머지 다 줄 세워 5팩 하면 안 돼요. 왜? 얘랑 얘랑이 다르단 말이야. 구조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보스가 여기에 앉는 경우와 보스가 여기에 앉는 경우를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스가 여기 앉았다고 해보자. 보스가 여기 앉으면 이놈과 맞은편이 특별하고 나머지 4개는 뭐예요? 1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던 직육면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1이 위에 있잖아. 옆에 4개이면 동일하잖아. 밑바닥만 다르죠? 그럼 밑바닥에 먼저 한 명을 앉혀야겠죠? 그래서 뭐 해?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밑바닥에 앉혀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 이 옆면 4개가 동일하다고. 구조가 얘랑 똑같아져. 맞아요? 그럼 옆면 4개가 동일하니까 부보스 나와. 부보스 나와서 앉아. 어차피 4개는 다 동일하니까. 그럼 나머지 3자리에 앉히면 돼. 3패.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스가 여기 앉았어. 보스가 여기 앉으면 어떻게 돼? 원순열이 돼야 돼. 보스가 여기 앉는 순간 1을 여기 앉았다고 해봐요. 1. 맞아요? 이해되고 있니? 1이 여기 앉았으면 어떤 생각이 나와? 1의 맞은편이 완전 다르잖아. 맞아요? 1의 맞은편에는 일단 누군가를 앉혀야 돼. 되고 있니? 1의 맞은편에는 앉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밑바닥이 6이라고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2, 3, 4, 5밖에 없어. 근데 이 2, 3, 4, 5를 보면 회전은 시킬 수 있어. 그치? 근데 자리의 종류는 몇 종류야? 2종류. 맞니? 그러니까 뭐해? 남아있는 4개의 숫자 중에 야, 그 다음 대빵 나와 라고 했더니 2가 나왔어. 2가 앉으려고 봤더니 2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야? 2 자리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해서 2가 앉으면 이제 원순열이 파괴됐죠. 남아있는 3개의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셔야 여기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적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이해되고 있어? 입체에서의 원순열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스만이 아니라 보스를 집어넣어서 뭔가 정하고 다시 두 번째 보스도 정하고. 알겠습니까? 다시 이번에는 166번 166번 보자. 자 166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자, 뭐 이렇게 생긴 팔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면과 밑에 있는 요 바닥면은 정삼각형이야. 나머지 몇 개이면 6개이면은 이등변 사각형입니다. 이등변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해?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팔면체의 각 면에 칠할 때 단 팔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색의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경우 원순열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자 갑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색을 칠하려면 8개의 색 중에 보스 나와. 누군가 나왔겠지. 네. 빨간색이 나왔다고 하자. 그럼 그 빨간색이 야 니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했더니 자리가 몇 종류야? 두 종류. 자리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 자리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 다시 왜 세 종류지? 첫 번째 종류. 정삼각형에 앉을 수 있죠. 네. 만약에 위에 있는 정삼각형에 앉으면 내비두면 되고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 앉으면 뒤집으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등변사다리꼴에 앉을 수 있죠. 만약에 위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에 앉으면 냅두면 되고 밑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에 앉으면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자리의 종류는 두 종류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얘랑 같은 자리가 몇 자리야? 근데 얘랑 같은 자리는 몇 자리야? 6개. 그래서 사이즈가 다르죠. 네. 그래서 뭐 해야 돼? 원순열로 바로 풀면 안 되고 각각의 케이스를 따로 생각해야 돼. 맞아요? 자 갑니다. 보스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요. 즉 7개의 색깔 중에 어떤 색이 여기에 칠해졌어. 그러면 뭐 한다고? 이 놈의 맞은편만 특별하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이 놈의 맞은편에 앉을 색깔을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뭐해? 7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네. 그러면 만약에 보스가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여기 칠했어. 밑에 게 파란색이래. 파란색 여기 칠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7가지 경우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뱅글뱅글 돌릴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아무 색도 칠하지 않았으면 위쪽에 있던 등변사다리꼴이나 밑에 쪽에 있던 등변사다리꼴이나 뒤집어버리면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자리였지만 빨간색이 여기 앉음으로 인해서 요렇게 생긴 위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은 빨간색과 접해 있는 등변사다리꼴이고 밑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은 빨간색과 떨어져 있는 등변사다리꼴이죠.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자체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 보스가 앉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등변사다리꼴이 이런 등변사다리꼴과 이런 등변사다리꼴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색깔은 몇 개? 6개의 색깔. 그 중에 야 부보스 나와. 됐습니까? 부보스가 나왔어. 그래 뭐야? 검은색이 나왔겠지. 검은색이 나와서 야 니 앉고 싶은데 앉아 라고 했더니 빨간색 바로 이웃하는 등변사다리꼴에 앉을지 빨간색이랑 떨어져 있는 등변사다리꼴에 앉을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부보스가 앉았어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이 둘 중에 어디를 앉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뭐였어? 빨간색 있고 뭐 파란색 있고 그러면 돌리면 요 위에 세 개의 등변사다리꼴은 서로 같은 거고 밑에 세 개의 등변사다리꼴도 서로 같은 거였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에 뭐해? 검은색이 턱 앉았죠. 그랬더니 뭐가 돼?
나머지 모든 5개의 면이 다른 면이죠. 그래서 5개의 색깔을 칠하시면 됩니다. 되고 있니? 알아먹고 있어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 모의고사 문제였어. 알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야, 보스 나왔더니 빨간색이 쫄래쫄래 나왔어. 그래서 네 앉고 싶은데 앉아도 했더니 얘가 여기 안 앉고 나 여기 앉을래? 라고 했어요. 다시 아직 아무 색도 칠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끼리 이 등변 사다리꼴 몇 개? 6개는 서로 다 같은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보스가 여기 앉으면 그 빨간색을 여기 앉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이면에. 맞습니까? 되고 있니? 근데 보스가 저기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보스랑 바로 이웃하고 있는 옆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 옆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 밑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 보스랑 좀 떨어져 있는 대각선 오른쪽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 대각선 왼쪽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 보스랑 이웃하는 정삼각형, 보스랑 떨어져 있는 정삼각형. 맞니? 이 7개의 면이 다 달라져 버려. 원수열이 완전히 파괴됐어. 그래서 뭐해? 7패.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셔야 구하고 싶은 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알아먹었니? 이런 것들이 원순열 문제예요. 자, 이제 원순열까지 다 했으면 남아있는 거 이제 몇 개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최단 경로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최단 경로 한번 해봅시다. 유형 22, 23 여기가 마지막이죠? 그럼 오늘 순열은 다 끝나요. 일곱 번째 최단 경로입니다. 마지막 7번째 최단 경로. 자, 최단 경로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최단 경로라고 얘기하는 건 제일 뭐해? 효율적으로 제일 짧은 시간 안에 됐습니까?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최단 경로를 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베스트 직접 세라. 사실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 두 번째, 헷갈려.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할 뿐인데, 문제는 뭐야? 직접 세는 것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 점이 A점이고요. 여기 이 점이 B점이었어. 나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였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니네 세라고 하면 어떻게 세? 중학교 때 배웠잖아. 1, 1, 1, 1, 1, 1. 그래서 둘이 더해서 2, 둘이 더해서 3, 4, 5, 둘이 더해서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그래서 15, 15까지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지금 이 세는 게 답은 15가지가 맞아요. 그런데 세는 방법이 잘못됐어. 다시, 결과는 맞아. 이렇게 센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지 않아요. 결과는 맞아. 근데 세는 방법이 잘못됐어. 세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걸 직접 세는 걸 연습할 때도요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장애물이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세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장애물 혹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를 알고 문제 풀 수 있어요. 다시, 셀 때요 지금처럼 1111 막 이렇게 쭉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냐면 A라는 놈에서부터 출발하죠. 맞습니까? A에서 출발해서 A에서부터 한 번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셉니다. A에서 출발해서 한 번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이곳과 이곳인 거 맞아? 그럼 여기를 먼저 세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어요? 다시, A에서 출발해서 2번만에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셉니다. 2번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A에서 2번만에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한 곳. 얘랑 얘랑 더하는 건 똑같아요. 2곳.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곳. 다시 A에서 출발해서 3번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셉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1, 2 더해서 여기 3곳 2, 1 더해서 3곳 그 다음에 한 가지 A에서 출발해서 4번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셉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6가지, 여기까지 4가지, 여기까지 1가지. A에서 출발해서 5번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세죠. 여기, 여기. 그럼 둘이 더해서 10가지, 둘이 더해서 5가지. 그래서 B에 도착하면 15가지.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숫자 쓰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센 이유를 조금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센 거야? A에서부터 횟수가 동일한 놈, 위상이 같은 놈들끼리 묶어서 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실제 셀 때도 이렇게 세야 돼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위상이 같은 놈, A에서 출발해서 같은 위치상에 놓여 있는 놈, A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경로, 횟수가 같은 놈들, A에서 출발해서 그 횟수가 같은 놈들끼리, A에서 출발해서 그 횟수가 같은 놈들끼리,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세야 돼. 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장애물을 놨어요. 여기에 물 웅덩이가 있어서 여기를 지날 수가 없대. 됐어? 물 웅덩이가 있어서 여기를 지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를 갈 때 이 지점을 지날 수가 없어. 근데 이 지점까지 A에서 어떻게 왔냐면 몇 번 만에 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만에 왔잖아. 맞니? 그럼 A에서 출발해서 4번 만에 왔어. 맞니? 그럼 4번 만에 올 수 있는 곳이 이곳, 이곳, 이곳이었지. 그런데 여기를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는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나는 A에서 출발해서 Q, P라고 하는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 아, 그럼 나는 A에서 이 장애물을 피해서 Q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로와 A에서 P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로를 각각 구하면 이 장애물을 지나지 않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구한 거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직접 세는 것도 그냥 막 1111 물론 문제 풀 때는 나도 그렇게 풀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런지는 알고 풀어야지. 됐습니까? 처음부터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 A에서부터 횟수가 같은 놈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뭐 해야 돼? 세어줘야 돼. 맞니?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다고?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머지 길들이 눈에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알아먹었니?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세는 거야. 근데 이 직접 세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는 사실 직접 세는 게 최고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우리 그러면 공식을 사용해서 이걸 세겠다 이거야. 최단적으로. 기본적으로